자, 오늘은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고요? 너무 좋을 수밖에 없죠. 지난주까지 복습하고 예습하고 뭐 변형형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맨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러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똑같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요. 윤정도 입장에서는 날로 먹는 거지. 하루에 한 가지 가지고 1시간씩 하는데. 근데 이거 제대로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재밌고 여러분들께 세상에 없는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실전투자대회 7번의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게 있다 보니 이러한 정형화된 내용이 있다 보니 아니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또 우리나라의 KRX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윤정도를 왜 초청 강의를 해요? 특히 증권사 같은 경우는 왜 제도권에 계신 분들 계시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또 파생교육에 대한 초청 강의를 하는 겁니다. 강의 좀 해주세요. 그럼 1시간 안 들어가죠 절대. 10시간짜리 패키지로 들어갑니다. 그게 캔들 교육 10시간 혹은 그란빌의 매매 법칙을 비롯한 이평선 10시간, 거래대금 10시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강사비는요. 많이 받았지. 예? 그걸 여러분들께 무료로 오픈해드려요. 요 내용 3가지는 앞에 말씀드린 그 기본적인 전제 조건 3가지의 기준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플러스 변동성. 변동성에 대해서는 뒷부분에도 설명이 나올 겁니다. 요거는 적어 놓으셔도 되는데 이걸 뭐 미리 적어 놓으시지 마시고 요 부분은 다운 받으셔서 노란톡에 오시면 무료로 드리니까 다운 받으셔서 전 세계적으로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거니까 윤정도 거니까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손글씨로 정리해 놓으세요. 이거 정확히 들어보셔야 돼요. 샛별형, 샛별 십자형이 또 4대 천원 캔들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 부분 똑같은 내용을 매일매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15분 이상을. 5에서 10거래일 그리고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추세 하락이 지속돼야 된다. 예전의 기준에 5에서 10거래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야, 5일에서 10일 빠졌는데 당연히 반등 나오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5일에서 10일이 이렇게 빠졌다. 뭐 이 각도일 수도 있고 이 각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더 가파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추세적인 하락. 그러니까 저점이 좀 낮아졌다의 개념이에요. 뭐 급락이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저점이 낮아졌다의 개념에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여기서 포착이 됐다. 그럼 여기서 그냥 요 정도 돌리고 요 정도 돌리고 이 개념이 아니라 추세가 굉장히 강화될 수 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5거래일이든 10거래일이든 또 3에서 5거래일이든 1에서 3거래일이든 그 기준에 조정의 기준이 급락이 연출되는 게 아니라 추세적인 부분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요.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은 이거는 지금 여기 없잖아요.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써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뭐냐면 2015년 6월 이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상하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된 게 그전에는 15%였어요. 30%로 상하한가가 확장된 게 2015년 6월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봐서 상한가 종목이 거의 없었어요. 또 이 당시 기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합수분을 만들어서 주가를 조작하는 아니 한동훈 장관이 뭐 선거를 나오시든 말든 뭔 상관이야 금융시장에.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정치 테마주 해가지고 비이성적인 흐름 나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지고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나와 그건 다 뒤집어 까서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기준에 뭐 롤링을 한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지고 시세 조작을 하는 팀들이 시중에 노출돼서 알려져 있던 팀이 4-5개 팀이 있었어요. 다 도망갔지. 다 잡혀 들어가고. 그게 이 당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오고 합수부 생기고 금융에 대한 부분에 금융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할 때. 결론적으로 상하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되면서 그거는 이제 확장시킨 이유는 정상적인 세수의 확대입니다. 세금을 정상적으로 더 걷고 싶은데 변동성 부분을 확장시켜주면 그러면 거래가 더 많이 터져서 거래대금 많이 나와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겠다. 그건 탁상행정 논리인데 어찌됐든 뭐 선진시장 어차피 상한가 제도가 없죠. 결론적으로 이 상한가 제도가 확장이 되면서요. 10,000원짜리 종목에 대해서 하한가가 7,000원, 상한가가 13,000원이죠. 거의 하루 변동성에서도 더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그 이후에 제격이 맞다면 세월로봇이라는 신규 상장 업체가 비이성적인 상한가를 내려 나오기 시작해요. 결국 뭐 나쁜 짓을 한 거였었죠. 어찌됐건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종목도 당장 안 붙들려가? 뭐 이래서인지 또 장난을 치는 그런 종목이 많았죠. 어찌됐든 5에서 10거래일의 추세 추이 범위의 흐름을 놓고 봤습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그래도 추이가 잡히고 바닥 인식이나 이런 부분을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한가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2015년 6월 이후에는 3에서 5거래일의 흐름만 나오더라도 변동성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에 15%의 상한가 그리고 코스닥은 12%가 상한가 제도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일주일 올라야 더블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15%는 뭐 5거래일 오르면 그것도 역시 더블의 기준이 되죠. 100%에 달하는. 근데 30%의 상한가 제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빨라진 겁니다. 그 속도가. 그래서 3에서 5거래일의 기준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에서 3거래일이 나오잖아요. 이 1에서 3거래일의 추세 범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야 이것이 조정인가에 대한 부분.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은 언제로 잡아요? 2020년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3월 이후에. 왜요? 광의 통화라고 그랬죠. 광의 통화. 그래서 M2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유동성을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또 주식시장에 폭등 랠리가 나오고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금리를 급격히 제로금리로 다시 낮췄죠. 미국이. 그러면서 유동성을 한없이 뿌려줬죠.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을 뿌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았지만 솔직히 다른 쪽에서는 재난지원금이 형평성 때문인지 전체를 다 고르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 돈이 여유자금으로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유자금이 몰리는 게 부동산과 금융시장에 몰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2020년 1월 2일 날 우리나라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이 정확히 5조였습니다. 5조 미만이었죠. 4조 원대. 마지막 유가증권 시장의 5조 미만의 거래대금은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 5조 미만 4조 원대 거래대금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딱 1년 만에 21년 1월 11일 얼마가 터집니까? 4조 원대의 거래대금에서 4조 6,380억인가요? 응? 그 수준에서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1월 11일 날. 그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대금. 이날 거래대금 터질 때 선봉주자 역할은 누가 했냐면 IT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2차 전지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배터리 3사 350% 500%씩 올라왔거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근데 그들이 3개월 만에 75% 80% 올라온 다음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8조 3천억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9만 원대로 훌쩍 넘긴 다음에 그게 정점으로 해서 계속 미끄러졌었죠. 아무리 좋은 업체였지만. 그래서 2차 전지 기준에 7월 26일 날 기준을 잡아들인 것도 포스코 홀딩스가 8조 원을 터뜨리면서 꼬리 달고 음봉으로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 거래대금은 맞출 수 있는 거래대금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런 거래대금 종목 하나에 8조씩 나온다? 쉬운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5에서 10거래일 동안의 변동성 추세 범위가 하락 추세로 형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2015년 6월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되면서 3에서 5거래일만 기준을 잡아도 된다. 이것이 다시 코로나19 이후에 거래대금이 확장이 되면서 1에서 3거래일의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게 윤정도의 기준입니다. 이거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램빌의 매매 법칙이라는 것이요. 200일 선을 기준으로 고안을 했어요. 200일 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기준은요. 지금처럼 뭐 HTS, MTS 발달해서 주가가 막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처럼 14배씩 올라온 그런 장이 아니었거든. 200일 정도를 냅둬야 그나마 뭐 추이가 좀 많이 올라왔다 정도가 되다 보니 그것으로 기울기를 잡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시간대별로 그 시대별로의 기준 거래 일수를 잡아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바닥에서 샛별이 떴어요. 그 바닥이 얼마냐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상 일봉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겁니다. 사실상의 기준. 근데 주봉이나 월봉은 어때요? 주봉에는 5거래일에 캔들이 뭉쳐서 주봉 하나가 된 거예요. 월봉은요. 이 주봉 4개가 뭉쳐서 월봉이 된 겁니다. 대략적으로. 일봉 20개 이상이 뭉쳐서 월봉 하나 된 거란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분봉이 그 어마어마한 분봉들이 모여져서 일봉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변동률이 어떻다 그랬어요? 알테오전이 5%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27%. 3월 23일 날입니다. 7월 26일로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2차 전지 변동성 헉 하고 밀렸던 변동성 언제요? 3월 23일, 2023년 3월 23일 날 에코프로가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내려옵니다. 시가총액 13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40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10조까지 밀려버린 거예요. 물론 종가는 다시 보합으로 돌렸습니다. 그날 똑같이 20%대 흐름까지 올라갔던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에코프로 BM이 강보합까지 밀려내려가요. 금양과 이수학이 상한가 수준에서 마이너스까지 밀립니다. 언제요? 3월 23일 날. 그때는 뭐 공매도 얘기 1도 안 나왔죠. 그런 변동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고점에서부터 곤두박질 치는. 또 저점에서부터 들어 올리는. 그랬을 때 우리의 기준은 그 고점에서 미끄러졌을 때 그리고 돌려졌을 때 4대 천왕 캔들을 다 잡아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변동성이 커야만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없는 내용 뒷부분에도 나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기로 적어 놓으셔도 돼요. 변동성. 이 변동성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십시오. 8일 동안의 교육, 또 복습까지 하면 10일 동안의 교육에 이 변동성, 이 내용 매일매일 똑같이 들어가. 내일도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항상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리고 이건 달달달달 외우셔야 될 내용이에요. 기간을 떠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왜 저 기준점을 잡아주는지. 변동성은요, 최소 1.5배에서 3배수. 무슨 얘기냐면, 요 기간 동안의 변동성, 저 기간 동안의 변동성 대비 최소 1.5에서 3배 정도 수준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 1에서 3에서 5거래일 동안의 변동성이 커진 종목이 아니라면, 밋밋하게 흘러오던 종목이라면 그럼 뭐 5에서 10거래일의 기준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동안에 여기든 움직였던 변동성이 평상시에 보통 뭐 한 2, 3% 움직였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냥 3%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1.5에서 3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4.5에서 9%. 요 정도 변동성이 형성되면서 기준점이 잡히면 그러면 변환점의 기준이 된다. 평상시에 예를 들면 지금 샛별형이에요. 샛별형의 기준에서 평상시에 하락의 기준이 지금 뭐 한 3에서 5거래일 동안 하락했다고 치고요. 평상시에 한 3% 정도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날 4.5%가 밀린 거야. 나는 이렇게 돼서 야 이거 하락인데 여기서 야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얼마? 그냥 똑같이 1.5, 2%, 3%가 아니라 최소 4.5%에서 뭐 5%씩 꽝 하고 맞은 거야. 그 여러분들 종목이라 생각해봐. 빵 하고 맞았단 말이야. 여기 써 있잖아. 1거래일 음봉 발생. 빵 하고 맞았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2거래일에 저점은 갭이 발생된 이후에 도지나 스타 나온다. 2거래일 갭이 발생된대. 아니 이 음봉 떨어진 것도 평상시 대비해서 1.5배, 3배 수준이야. 뭐 9% 나오는 건 좀 오버죠. 그러면 뭐 1.5에서 그러면 한 5%, 6% 빠졌다고 쳐요. 평상시 대비 너무 빠져서 우와, 아우 힘들어. 어우 힘들어. 야 그래도 이거는 투매인 것 같아. 야 이건 이제 바닥이니까 돌릴 거야. 하고 있는데 개파락이 나와서 스타트가 잡히네. 으아!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겹겠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조금 미끄러지다가 혹은 뭐 많이 미끄러져도 상관없어요. 꼬리 팍 깔고 올리는데 변동률이 여기서도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 기준에 시초가를 다시 또 넘기더니 도지의 형상이 나와. 혹은 스타가 나와. 그리고 도지의 모양이 무조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윗꼬리가 짧을 수도 있고 아랫꼬리가 길 수도 있고 또 아랫꼬리가 짧고 윗꼬리가 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어찌됐건 십자형이나 아니면 스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스타라는 건 제한적인 몸통을 얘기해요. 굉장한 힘겨루기, 팽팽한 힘겨루기. 이야 이거 크게 밀렸는데 그 다음에 꽉 밀리는 게 아니라 그럼 앞부분에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밀렸네 떨어졌네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정형화해서 1.5에서 3배라고 정형화 해놓은 거예요. 그냥 똑같이 뭐 평상시랑 같은 뭐 그냥 한 음봉 조그만 건 떨어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 흐름에서 개파락이 나오고 도지가 딱 생겨났다라는 거는 이야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데 힘이 엄청나게 들어왔구나. 근데 세게 못 돌리는 거 보니까 누르는 힘도 만만치 않구나. 그럼 그 다음날 나 출장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나 어저께 급한 일이 있어서 장을 못 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던 그 물량까지 그 다음날 다시 다 나온다고 쳤을 때 추세적으로 다시 또 내려가면 이거는 추세의 강화. 결국은 힘겨루기에서 무너졌다. 그게 아니라 돌렸잖아요. 돌려졌을 때의 기준은 뭐다? 하락 추세의 기준에서 음봉이 평상시 대비 큰 거. 정확히 뭐 1.5배에서 3배. 그리고 도지가 딱 나와요. 도지의 색깔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서 딱 돌리는데 절반 이상을 돌려요. 어떻게 된다? 이게 샛별형의 기준이다. 그러면 똑같은 샛별형의 교육을 받았는데 개파락과 뭐 돌리는 거 다 좋은데 절반 돌리는 거 좋은데 조정 폭의 기준, 폭이 아니라 조정의 기준이 최소 1에서 3거래일 정도 봤으니 하루에도 된다 이거 하루에도 과도하게 밀렸어. 그럼 하루에도. 그러고 나서 변동성의 기준은 이 기준봉 이게 평상시 대비 1.5에서 3배. 어느 걸 기준봉을 잡을까 고민인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어차피 내일 또 똑같은 내용의 기준점을 배우니까.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또 뭐예요? 그 다음 템포가. 아니 그래서 어디서 살 건데 어디서 사고 그 다시 되밀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편익과 되돌림의 정리 부분, 손절 부분까지 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물 한 모금 마시고 좀 쉬어야지. 예? 지금 너무 푹 빠져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 그냥 딱 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 나머지 편익 구간에 대한 설정 범위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